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침에 머리를 감는 것조차 두려워진 어느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머리를 감고 나서 바닥에 엉겨붙은 머리카락을 발견하고는 하루의 기분이 송두리째 무너진 적. 저는 종종 그런 아침을 맞이합니다. 머리카락 몇 가닥이지만 이상하게도 그게 하루의 감정 전체를 결정짓곤 하죠. 세면대 앞에서 고개를 숙일 때마다 한숨이 나와요. 이제는 머리카락보다 한숨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베개 위에 남겨진 머리카락 몇 가닥을 손가락에 감아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과연 나이 탓일까? 아니면 그냥 피곤한 탓일까? 그런데 손에 감긴 머리카락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게 단순한 기분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사실 머리카락은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요. 어떤 날은 너무 많이 빠지고, 어떤 날은 이상하게 두피가 간질간질해지고, 또 어떤 날은 머리카락이 평소보다 얇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건 마치 노아가 이제 슬슬 준비해라고 귓속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건 너무 시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정말 그렇게 느꼈어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건 어느 겨울 아침이었어요.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고 욕실 거울에는 김이 서려 있었죠.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지만 수건에 감긴 머리카락이 이상하게 많아 보였어요. 그날따라 두피도 유난히 따끔거렸고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머리 감는 게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치 머리를 감는 행위 자체가 무언가를 잃는 의식처럼 느껴졌죠. 깨끗이 씻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를 없애는 느낌. 너무 과장일까요? 그때부터 저는 머리를 감을 때마다 머리카락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보통 50에서 100개는 빠진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숫자를 직접 세지 않으면 절대 체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작은 플라스틱 통에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넣기 시작했어요. 실험처럼요. 놀랍게도 어떤 날은 120개를 넘겼어요.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요. 이런 경험을 나눴을 때 나도 그래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젊었을 땐 몰랐어요. 머리숱이 많다고 칭찬도 받고 이마에 머리카락이 달라붙는 걸 귀찮아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미용실 디자이너가 조심스레 물어요. 요즘 스트레스 많으세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들통난 기분이었어요. 노년이 되면 머리카락은 단지 장식이 아니에요. 그건 어떤 상징이죠? 나를 지키던 어떤 장벽, 나의 젊음을 암시하던 마지막 수호신 같은 존재. 그게 무너질 때 단순히 외모가 아닌 자존감의 문제로 연결되기도 해요. 한 환자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머리카락 빠진 것 때문에 회사에서도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프레젠테이션 할 때 자꾸 사람들 시선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마음이 너무 절절하게 느껴졌어요. 이제는 탈모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아요. 광고에서, 유튜브에서, 심지어 약국 진열대에서도 우리를 향해 말을 걸어오죠. 당신도 괜찮지 않나요? 하지만 괜찮지 않다고 느껴도 괜찮아요. 그건 우리가 약해져서가 아니라 단지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있기 때문이니까요. 그렇지만요. 흐름에 몸을 맡긴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직 많아요.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깨달음에서부터예요.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면? 혹은 단순히 스트레스 탓도 아니라면? 그게 습관 때문이라면요. 습관은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매일 하는 머리 감기, 그 습관 하나만 바꿔도 머리카락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어요. 너무 거창하게 들리시나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한 가지를 바꾸고 또 다른 하나를 조심하다 보면 언젠가 아침에 머리 감는 게 두렵지 않은 날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날이 왔을 때 거울 속에 내가 조금 더 젊어 보이기까지 한다면 그건 충분히 해볼 만한 여정 아닐까요?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저희 집안이 원래 탈모가 심하거든요. 혹은 아버지도 40대부터 머리숱이 없으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조심스럽게 되물어요. 그럼 평소에 어떤 샴푸를 쓰고 계세요? 대답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냥 아무거나요. 약국에서 세일하던 거요. 또는 비누로도 머리 감을 수 있잖아요. 전 그렇게 오래 해왔는데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탈모가 체질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걸 다시금 실감하게 돼요. 물론 유전적인 경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이 탈모를 앞당기기도 하고 반대로 늦추기도 해요.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결국 우리가 매일 손에 쥐는 바로 그 샴푸에서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두피와 얼굴의 피부가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머리도 그냥 비누 하나로 감았죠. 얼굴도, 몸도, 머리도 하나로 끝내는 아주 단순한 루틴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두피의 구조는 얼굴 피부와 완전히 다르다는 데 있어요. 피지선의 분포, 산성도, 외부 자극에 대한 민감도 모두 별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는 더욱 두드러지죠. 젊은 시절엔 어쩌면 그 어떤 비누를 써도 별탈 없이 지나갈 수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40대 중반 이후부터는 두피가 얇아지고 건조해지며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강한 계면 활성제가 든 제품을 매일 사용하면 두피는 빠르게 붕괴되기 시작해요. 환자 중에 김명준 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60세 초반의 성실한 분이셨는데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고 있다는 고민을 털어놓으셨죠. 평소 어떻게 머리 감으시는지 여쭤보니 대답은 아주 간단했어요. 저는 도부 비누 하나로 얼굴이든 머리든 다 씻습니다. 깔끔하시죠? 문제는 바로 거기 있었어요. 도부 비누가 나쁜 제품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지 얼굴용 혹은 바디용 제품이 머리카락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발 닦던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것 같은 거죠. 실용성은 있을지 몰라도 두피에겐 너무 가혹한 선택이에요. 특히 민감해진 나이의 두피에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비싼 샴푸니까 괜찮겠지라고 믿고 계세요. 유명 브랜드, 광고에서 많이 나오는 그 제품들을 사용하면 안심이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 안에도 실리콘, 인공향료, 파라벤, 강한 계면 활성제가 들어 있을 수 있어요. 겉보기엔 윤기 나 보일지 몰라도 속은 점점 마르고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머리카락은 뿌리부터 약해지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두피의 산성도를 지켜주는 거예요. 건강한 두피는 약산성, pH 4.5에서 5.5를 유지해야 해요. 그런데 비누는 대체로 알칼리성이거든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그 비누 한 조각이 두피의 보호막을 깨뜨리고 있는 셈이죠.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피부과 임상 현장에서 저는 매일같이 그 결과를 눈으로 확인해요. 예전보다 가려움이 심해졌다는 분, 각질이 많이 생긴다는 분, 정수리가 비어 보인다는 분들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오래된 세정 습관을 유지하고 계시다는 것. 특히 샴푸를 거품 나는 기름 제거제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죠. 사실은 정반대예요. 좋은 샴푸는 기름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적당히 남겨두는 것이어야 해요.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두피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기름을 남기라고요. 그런데 진짜 건강한 두피는 유분층이 잘 유지된 상태예요. 그 유분층이 외부 자극을 막고 모낭을 보호하고
산소와 영양소가 모근에 공급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두피에 직접 바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 마시기만 해서는 두피에 충분한 카페인이 도달하지 않아요. 마신 카페인은 간에서 대사되어 대부분의 카페인이 모발까지 도달하기 전에 사라져버리니까요. 그러니 효과를 보고 싶다면 정성스럽게 블랙커피를 내려서 스프레이에 담아 두피에 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는 루틴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은 한 잔을 더 내렸어요. 그리고 식힌 다음 작은 스프레이 병에 옮겨 담았죠. 욕실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커피를 두피에 뿌렸어요. 시원한 느낌이 먼저 왔고 살짝 짙은 향이 올라왔죠. 그리고 생각보다 끈적이지 않았어요. 약간의 무게감은 있었지만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그 후 10분 정도 기다린 다음 평소수는 순한 샴푸로 깨끗이 감아냈어요. 놀랍게도 며칠 후부터 두피 가려움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특히 정수리 쪽에 자주 일어나던 미세한 염증 느낌, 따끔한 자극이 사라졌어요. 물론 단기간에 머리숱이 갑자기 많아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머리카락이 덜 빠진다는 느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도 전보다 조금은 편안해졌죠. 여기서 저는 실험 정신을 발휘했어요. 원두 커피, 인스턴트 커피, 캡슐 커피 모두 다 써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효과가 좋았던 건 진한 원두 블랙커피였어요. 인스턴트 커피는 상대적으로 카페인 농도가 낮고 향료나 첨가물이 들어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피에 남는 잔여감이 느껴졌고요. 캡슐 커피는 농도 조절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직접 원두를 갈아 내린 커피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팁. 커피를 뿌리는 시간은 샴푸 전 10분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카페인이 모낭에 흡수되기 위해선 최소 2에서 5분 정도의 접촉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샴푸 후에 뿌리면 바로 헹궈지기 때문에 흡수가 거의 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이 순서를 헷갈려 하세요. 꼭 기억해 주세요. 샴푸 전 커피, 샴푸 후 허브물. 어느 날 클리닉에 오신 이순희님은 처음 커피 솔루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커피를 머리에 바르면 머리에서 커피 냄새 나지 않나요? 네, 당연히 그런 걱정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커피를 뿌리고 나서 샴푸로 잘 헹궈주시면 냄새는 거의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피가 상쾌해지고 커피 특유의 떫은 향이 두피의 노폐물과 각질을 줄여주는 듯한 느낌까지 줘요. 더 섬세하게 향을 조절하고 싶으신 분들은 라벤더나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을 한두 방울 섞어보세요. 커피 향과 은은한 허브 향이 섞여서 오히려 두피 관리 시간이 힐링처럼 느껴질 거예요. 저녁에 사용하면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요. 물론 이 모든 과정은 하루 이틀로 효과를 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2주, 3주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리 빠짐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실 거예요. 처음엔 매일 사용하고 이후에는 주 3회 정도로 유지하면 됩니다. 마치 머리에 주는 영양 커피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건 커피의 진짜 효과는 단지 카페인 때문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우리가 정성 들여 만든 무언가를 몸에 바를 때 그 태도 자체가 몸에 신호를 주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중요해. 신경 써야 해요라고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커피는 단지 두피에 바르는 액체가 아니라 매일의 리추얼이고 스스로를 소중히 대하는 연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처음 생강을 두피에 바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생강이라니? 따뜻한 차나 감기약으로는 몰라도 두피에 바른다는 건 좀 과한 상상처럼 들렸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유는 단 하나, 그동안 해봤던 것들이 별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도전할 이유가 충분했죠. 생강은 예로부터 온기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어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가라앉힌다는 성질로요. 사실 많은 분들이 겨울에 생강차를 즐기는 이유도 그 때문이죠. 그런데 이 따뜻한 성질이 두피에도 적용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제가 처음으로 시도한 방법은 간단했어요. 마트에서 유기농 생강을 한 뿌리 사와서 껍질을 살짝 벗긴 뒤 강판에 곱게 갈았어요. 그 즙을 커피 솔루션에 아주 소량 5mm 정도만 섞었죠. 그리고 평소처럼 샴푸 전 루틴으로 두피에 뿌렸습니다. 처음 느껴지는 감각은 묘했어요. 살짝 따끔거리는 듯하면서도 뭔가 두피가 열리는 느낌. 바로 그거였어요. 자극적이진 않지만 따뜻한 온기가 올라오면서 두피 안쪽까지 무언가가 스며드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얼어붙은 두피의 생강이 숨 좀 쉬자고 속삭이는 듯한 느낌. 그날 이후 저는 생강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환자들 중에서도 생강 효과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가려움이나 두피 염증으로 고생하시던 분들이요.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박미자 님이셨어요. 70세 어르신인데 겨울철만 되면 두피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간지럽고 비듬도 눈처럼 쌓였죠. 처음엔 샴푸를 여러 가지 바꿔보셨다고 해요. 하지만 큰 효과가 없었고요. 그러던 중 제가 생강 솔루션을 추천드렸고 꾸준히 2주 동안 사용하신 후 비듬이 거의 사라지고 가려움도 크게 줄었다는 피드백을 주셨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반응을 보이진 않아요. 생강은 강한 식물성 성분이기 때문에 민감한 분들에게는 자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처음엔 소량만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희석 비율도 중요합니다. 생강즙이 부담스럽다면 진하게 우린 생강차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생강차 10ml 정도를 블랙커피와 섞어 사용해도 유사한 혈류 개선 효과를 보였다는 사례들이 있어요. 이쯤 되면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생강 대신 다른 따뜻한 성분은 없을까? 사실 홍삼이나 계피도 비슷한 원리로 작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강은 그 중에서도 자극이 적고 비교적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편이에요. 그리고 부엌에 항상 있다는 점도 무시 못하죠. 재밌는 건 생강이 단지 혈류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모낭 주변의 미세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점이에요. 탈모가 단순히 모발의 문제가 아니라 모낭을 둘러싼 염증 반응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생강에 함유된 진저롤과 슈가올이라는 성분은 이런 미세한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인지 생강 솔루션을 사용한 분들 중엔 머리가 덜 따끔거린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생강을 커피와 섞는 이유는 뭘까요? 따로 써도 되지 않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요. 제 대답은 섞었을 때 시너지가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커피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생강은 그 흐름을 더 강하고 따뜻하게 밀어줘요. 커피가 물꼬를 트면 생강이 그 물기를 데우고 깊이 퍼지게 만드는 거죠. 제가 이 솔루션을 쓸 때 즐기는 의식이 있어요. 바로 솔루션을 뿌리며 두피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손끝으로 살살 원을 그리듯 두피를 자극하면서 따뜻한 생강의 향이 코끝에 닿는 순간 그건 마치 아주 오래된 한방 찜질방에 들어선 느낌이에요. 피곤이 풀리고 어쩌면 머리도 쉬고 있다는 착각마저 들어요. 신기하게도 그런 날은 머리 감는 시간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명상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절대 생강 원액을 다량으로 바르진 마세요. 처음에는 희석해서 소량만 사용하고 피부 반응을 지켜보세요. 민감성 피부나 상처가 있는 분들은 생강 성분이 화끈거릴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 일 이후에는 꼭 낮 시간에 시도하세요. 혹시라도 두피에 트러블이 생긴다면 바로 대응할 수 있게요. 이제는 제 루틴이
진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어요. 물론 꾸준히 사용해야 차이를 느낄 수 있지만요. 환자 중엔 아르간 오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손상 모발을 가진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많죠. 저도 한때 아르간 오일을 썼는데 유분감이 살짝 느껴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엔 미강유, 겨울철엔 코코넛 오일처럼 계절별로 오일을 바꾸는 걸 추천해요. 여름엔 땀과 피지 분비가 많아지니까 가벼운 오일이 더 잘 맞고, 겨울엔 건조한 기후 탓에 보습력이 높은 오일이 더 유용하죠. 이 오일을 사용할 때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이 있어요. 언제 바르는 게 제일 좋나요? 제 대답은 샴푸 전, 커피 솔루션에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블랙커피 100ml, 생강즙 또는 생강차 10ml에 오일 2-3방울을 넣고 섞어서 스프레이로 분사하면 아주 고르게 퍼져요. 그 상태에서 10분 두었다가 샴푸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일의 보습력은 남기고 기름진 느낌은 전혀 남지 않게 hen궈낼 수 있어요. 마치 스킨케어에서 세럼과 크림 사이의 텍스처 균형을 맞추듯 두피도 그렇게 섬세하게 다뤄야 한다는 걸 알게 됐죠. 이런 오일 루틴을 꾸준히 지킨 결과 저는 정수리 가려움이 거의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오후가 되면 정수리 부근이 따갑고 자꾸 긁게 되면서 각질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오일을 쓴 이후로 그런 증상이 거의 없어졌어요. 처음에는 내가 뭐 잘못 바른 건가 싶었는데 어느 순간 깨달았죠. 두피가 진정됐고 유수분 밸런스가 맞아졌다는 거려. 두피가 청결해야 모발이 자란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절반의 진실이에요. 청결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유분층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유분이란 말은 왠지 더럽고 피해야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천연 보호막이에요. 그 보호막이 무너지면 어떤 고급 샴푸를 써도 어떤 영양제를 먹어도 소용없어요. 이쯤 되면 오일 사용에 대한 가장 큰 걱정, 바로 냄새에 대해 말씀드려야겠네요. 코코넛 오일은 특유의 향이 있어서 처음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고온 정제된 제품을 선택하면 향이 거의 없고, 혹시라도 향이 부담된다면 라벤더나 로즈마리 오일을 한 방울만 추가해보세요. 기적처럼 향이 중화되며 편안해집니다. 두피까지 스파받는 기분이 들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모든 과정이 단순히 머리카락을 지키는 것 이상이라는 점이에요. 이건 스스로를 돌보는 루틴이고 매일 자신에게 말 거는 시간이기도 해요. 저에게 있어 오일은 당신의 두피, 오늘도 수고했어요라고 말해주는 다정한 위로예요. 피부엔 크림을 바르면서 왜 두피엔 아무것도 안 하시나요? 우리 머리카락은 우리 몸에서 가장 높고 가장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노화가 드러나죠. 하지만 바로 그곳을 정성스럽게 다루기 시작하면 그 변화는 너무도 눈에 띄게 찾아와요. 풍성함도 돌아오고 가려움도 사라지고 빗질이 부드러워지고 거울을 볼 때 표정까지 바뀝니다. 스스로를 아껴주는 사람만이 진짜 젊어질 수 있는 법이니까요. 언제부턴가 제 아침 루틴에는 커피, 생강, 그리고 오일이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이 단지 탈모를 막기 위한 재료가 아니라 제 하루를 시작하는 신호처럼 느껴지거든요. 처음엔 그저 실험이었고 호기심이었고 절박함에서 비롯된 시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머리카락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거려. 우리는 종종 큰 변화를 꿈꾸지만 그 출발은 언제나 사소한 반복에서 비롯돼요. 하루에 단 10분, 두피에 따뜻한 손길을 얹고 좋은 향기와 함께 마사지하는 그 시간은 저에게 하루 중 가장 고유하고 의미 있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커피의 깊은 향이 머릿속을 맑게 하고 생강의 은은한 자극이 혈관을 깨우고 오일의 부드러움이 두피를 감쌉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그렇게 제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하죠. 괜찮아.
오늘도 잘 지켜줄게. 제가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지 이제 4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변화는 생각보다 극적이었어요. 정수리 부분이 점점 채워지기 시작했고 빠지던 머리카락의 양이 반으로 줄었어요. 무엇보다도 미용실 디자이너가 무심코 한마디가 저를 들뜨게 했죠. 요즘 머리숱이 좀 더 풍성해지신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가슴 벅찬지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더 기쁜 건 가족들의 반응이에요. 손녀가 제 머리를 만지며 할아버지 머리 냄새 좋아졌어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속으로 울 뻔했습니다. 예전에는 가끔 머리에서 기분 나쁜 냄새가 난다며 피하던 손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제 곁에 앉아 제 머리를 빗어주고 놀러 올 때마다 두피 마사지를 해드릴까 묻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 루틴을 계속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일관성입니다. 수많은 환자들 중에서 실제로 변화를 겪은 분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매일 했다는 것. 무조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으로 두피를 돌봤다는 것. 거창한 기술도 비싼 제품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루 10분이었어요. 그 10분이 모여서 몇 주, 몇 달을 만들어내고 결국 새로운 두피와 머리숱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전에 정수리에 광이 나서 모자를 벗지 못하던 강미정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선생님, 처음 2달 동안은 솔직히 귀찮았어요. 아무 변화도 없고 괜히 수고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3개월째 되던 날 남편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머리카락 자랐다고 그리고 나서 웃으며 덧붙이셨죠. 그날 이후론 이 루틴이 제 자존심이에요. 물론 이런 과정에는 정체기도 있어요. 특히 처음 2주 동안은 두피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가려움이 더 심해지거나 원래보다 더 많이 빠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변화의 신호입니다. 오래된 모낭에서 약한 털들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생장이 준비되는 단계예요. 중요한 건 그 시기를 견디는 거예요. 혹시 식초 냄새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 계신가요? 사과 식초로 마지막 헹굼을 할 때 나는 그 톡 쏘는 냄새. 저도 처음엔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샴푸하고 나면 거의 다 날아가요. 남는 건 오히려 두피가 맑아진 느낌이에요. 뭔가가 싹 정리된 듯한 개운함. 그래도 냄새에 민감하시다면 라벤더 물이나 로즈마리 물로 대체해보세요. 오히려 향긋한 기분이 오래 남아서 힐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 모든 루틴을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탈모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얼마나 돌보고 있는지예요. 매일 머리를 감기 전 나는 오늘도 나를 챙기고 있다는 작은 자각이 쌓이면 어느 날 아주 큰 자존감으로 돌아옵니다. 머리숱이 많아지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변화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아무리 늦었다고 느껴도 오늘이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에요. 탈모는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늦어질수록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을 꾸준히 반복하면 변화는 반드시 옵니다. 지금 이 순간 부엌으로 가보세요. 블랙커피 있나요? 생강이나 생강차는요? 코코넛 오일이나 미강유는? 이 3가지가 있다면 오늘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스프레이 하나, 손가락 마사지 하나, 그리고 꾸준함 하나면 됩니다. 3주 후, 6주 후, 거울 앞에서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여기까지 읽으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두피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지